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치평가의 복잡한 세계를 아주 명쾌하고 또 재밌게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가이드 블랙스톤 HA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석에서 파헤쳐볼 핵심 주제는 바로 영업이익률과 법인세입니다. 딱딱한 교과서 같은 설명은 다 빼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대화하듯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5가지 아젠다입니다. 초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요. 마진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에어비앤비의 실제 추정 사례, 흑자 전환과 법인세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재투자까지 순서대로 쭉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스타트업 가치평가의 출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2배, 3배씩 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즉 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0일까요? 사실 이 질문이 우리의 직관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거든요. 흔히들 매출만 팍팍 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밸류에이션의 세계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생존의 법칙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만약 어떤 기업의 마진이 영원히 마이너스 상태라면요. 그 회사의 가치는 0인 걸 넘어서 그냥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폭발하는 이 매출 성장이 결국 회사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무조건 흑자, 즉 플러스 형태의 기대 영업이익으로 이어져야만 기업 가치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성장 신생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궁극의 핵심 변수는 결국 성숙기의 기대 영업이익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마진의 3가지 결정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달하기 어렵다는 미래의 마진 도대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장기 수익 창출 잠재력을 분석할 때 쓰는 3가지 핵심 기동이 있습니다. 첫째, 단위 경제성, 둘째, 규모의 경제, 그리고 셋째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 이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첫 번째 요소인 단위 경제성을 가장 단순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공식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제품 한 개를 더 추가로 팔았을 때 우리 손에 과연 얼마가 남느냐, 이걸 보여주는 진짜 직관적인 척도죠. 근데 이게 업종에 따라 완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 카피본 하나 더 복사해서 파는데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사실상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 평균을 보면 마진율이 무려 71%가 넘어갑니다. 대박이죠. 반면에 테슬라나 BYD 같은 자동차 제조업은 어떨까요? 차 한 대 더 만들 때마다 막대한 물리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계 평균이 12%대에 머무는 거고요. 결국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가 마진의 한계치를 결정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규모의 경제인데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마진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비용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천천히 늘어나야만 진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버나 넷플릭스의 초기 10년을 보세요.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초기 비용도 똑같은 속도로 급증해버리니까 수익을 내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덩치가 커지는 거랑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할인점들은 마진율이 5%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고급 럭셔리 브랜드는 15%가 훌쩍 넘는 높은 마진을 누리죠. 자, 그럼 월마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박리담회로 엄청 많이 팔 거냐, 아니면 적게 팔더라도 하나를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크게 남길 거냐의 선택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논리적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점유율도 싹쓸이 할 건데 마진율도 역대급으로 높게 잡는다? 이건 아주 심각한 가치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섹션, 에어비앤비 마진 추정 사례입니다. 이론은 이쯤하고 현실로 한번 가보죠. 에어비앤비의 미래 마진을 예측해 볼 건데요. 이러려면 당연히 경쟁사 데이터를 먼저 봐야겠죠. 화면에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재밌습니다. 익스피디아 마진은 7.96%인데 반해 부킹닷컴은 무려 35.48%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같은 여행 플랫폼 산업에 있는데도 비용 구조나 플랫폼 장악력에 따라 이렇게 수익성 갭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에어비앤비는 미래 타겟 마진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합리적일까요? 바로 25%입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균형점이거든요. 일반 호텔들의 평균 마진인 11%에서 14%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강력한 야심과 네트워크 효과를 팍팍 반영해 주고요. 동시에 업계 1위인 부킹닷컴의 35%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낮춰 잡아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가치 평가할 때는 이렇게 동종업계 비교를 통해서 논리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네 번째 섹션, 흑자 전환과 법인세입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쳐볼게요. 돈 벌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국세청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마법 같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순영업 손실 2월, 영어로 NOL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 시절에 피눈물 흘리면서 냈던 그 뼈아픈 초기 적자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훗날 회사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이 과거에 누적된 적자들이 법인세로부터 이익을 방어해주는 엄청난 세금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현금을 지켜주는 자산으로 둔갑하는 셈이죠. 완전 꿀팁 아닙니까? 에어비앤비가 세금을 내는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정확히 따라가 봅시다. 1년차, 2년차에는 적자니까 당연히 세금이 0%입니다. 놀라운 건 드디어 플러스 영업이익을 낸 3년차, 4년차예요. 방금 배운 NOL, 즉 과거의 적자를 이월시킨 덕분에 여전히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다가 이 강력한 세금 방패를 다 써버린 5년차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법인세율을 부담하게 되죠. 이렇게 기업이 실제로 정부에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을 모델링해내는 거, 이게 진정한 밸류에이션의 디테일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 성장을 위한 재투자입니다. 높은 마진도 좋고 세금 깎는 것도 다 좋은데 애초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려면 절대 공짜로는 안 됩니다. 돈을 써야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공식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자본 회전율입니다. 매출을 투자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앞으로 1달러의 새로운 매출을 추가로 일으키기 위해서 정확히 얼마의 새로운 자본을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재투자가 전혀 없는 폭발적 성장이란 건 그저 허상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재투자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막 땅을 사고 커다란 공장을 짓는 것만이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투자는 막대한 R&D, 전력적인 기업 인수합병, 유통이나 마케팅 역량 강화 같은 걸 다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 자산에 과감하게 돈을 쏟아붓는 거, 이것이 현대 고성장 기업들의 진정한 재투자 형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치평가 마스터 클래스 요약입니다. 자, 오늘 다룬 방대한 내용들 여러분의 모델링 뼈대가 되도록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타트업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플러스 마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그 마진의 천장은 속한 산업과 규모의 경제가 결정하죠. 셋째, 목표 마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경쟁사들과의 꼼꼼한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초기 적자인 NOL은 훗날 아주 훌륭한 세금 방패가 되어서 납세 시점을 뒤로 확 밀어줍니다. 마지막 다섯째, 고성장을 원한다면 무조건 그에 합당한 현대적인 재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싹 정리가 되시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뇌를 팍팍 자극할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초기 우버처럼 규모의 경제를 전혀 증명하지도 못했는데 무한정 덩치만 키우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도대체 투자자들은 과연 어느 시점에 이 수익성 없는 성장의 자금줄을 딱 끊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논리적인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가치평가를 가장 직관적으로 풀어드린 여러분의 가이드, 블랙스톤 H였습니다. 다음 분석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